자, 오늘은 커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커브 역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있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단축키가 컨트롤 M인데요. 컨트롤 M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쓰지 않고 어디 있는 걸 써요? 예, 바로 이 레이어에 보정 레이어에 있는 커브를 씁니다. 자, 먼저 이제 커브를 띄우기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자, 보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것. 물론 사진을 먼저 판단을 해야죠. 얼마만큼의 보정을 할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레이어 복제. 그죠?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J. 레이어 복제 컨트롤 J. 자, 이 상태에서 커브를 자, 띄웁니다. 자, 커브를 띄우면 자, 이런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선이 하나 간 이런 창이 뜹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게 모양이 뭐예요? 회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래프 같은 게, 예, 우리 여기 히스토그램에 있는 그 모양이죠. 예, 히스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커브는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레벨은 슬라이더 그 버튼 같이 생긴 거 있죠? 슬라이더 마커. 그거를 움직여서 이제 조절을 했다면, 커브는 이 가운데 대각선으로 가 있는 이 선을 움직여서, 이렇게 선을 움직여서 밟고 뻗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RGB라고 써 있는 거 채널을 통해서 색을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 아무런 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마우스로 찍으면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점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 나타내는 걸 알아야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옆에 보면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줄의 이 선의 아래쪽은 요 정도 부분이 되겠죠. 검정 영역, 위쪽은 흰색을 컨트롤하는 영역, 이 정도는 뭐예요? 중간색을 컨트롤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프에 보면, 그래서 대각선이 흰 쪽에서, 이쪽이 흰 쪽이죠. 우리 히스토그램 그래프대로 보면 흰 쪽에서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어두운 쪽, 그렇죠? 이 어두운 쪽으로 대각선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진을 지금 현재 김성수 씨 맞나요? 하여튼 김성수 씨 이 사진을 보정을 한다 그러면 좀 어둡게 찍혔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거를 밝게 해야 되니까, 어두운 쪽을 밝게 해야 되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에 점을 하나 찍어서 밝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옷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근데 커브라는 거는 이 점 찍은 한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찍어서 잡고 움직이는 쪽을 따라서 이 선이 부드럽게 변해요. 곡선 형태로. 그래서 이름이 커브인 거예요. 자, 어두운 쪽을 자 커버할 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더니 얼굴 쪽도 증가가 됐죠. 그래서 얼굴 쪽은 조금 내릴 거예요. 반대로 밝기를. 그러려면 어디에요? 예, 이 밝은 쪽에 또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좀 내리게 되죠. 근데 너무 내리면, 예, 감마가 틀어지면서, 우리가 감마라 얘기는 감마가 틀어지면서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감만큼만 내려서 모양을 찾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얼굴도 좀 개선이 되고, 자, 옷도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한번 눌렀다 꺼볼까요? 자, 많이 틀려졌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RGB인 상태에서는 음영을 조절하는 거고요. 각 채널별로는 이제 색깔을 조절합니다. 자, 레드에서 증가, 밝은 쪽으로 움직이면 색이 증가를 하는데,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색이 빠지죠. 근데 어느 색 쪽으로 빠나요? 어느 색? 파란색이 아니고 녹색도 아닌 중간색으로 빠지죠. 자, 우리가 이 색을 사이안이라고 합니다. 사이안. 그래서 레드의 반대쪽으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색이 이제 사이안인데, 우리가 이처럼 그 색에 반대되는 색을 뭐라고 하냐면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 그래서 레드의 보색은 뭐예요? 사이안입니다. 사이안. 자, 우리 그러면, 자, 그럼 그린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린을 뺐을 경우에 어떤 색으로 가죠? 그렇죠. 빨간색이 아니고 자주색 쪽으로 가죠. 우리는 이걸 마젠타라고 합니다. 마젠타. 그래서 그린의 보색은 뭐예요?
마젠타입니다. 마젠타. 자, 그럼 블루도 마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블루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노랗게 되죠. 그래서 블루의 보색은 뭐예요? 예, 노랑입니다. 노랑, 옐로. 자, 블루의 보색은 옐로예요. 자, 이 보색 관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 셀렉티브 컬러나 이런 부분에 이제 색감을 또 조절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런 데 가면 이제 보색 관계를 이용해서 색을 더하고 빼고 추가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색 관계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블루니까 블루를 얘기할게요. 자, 블루를 파란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파란색을 이렇게 증가시켜도 되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노란색을 빼주면 어때요? 파랗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색 관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커스텀, 지금 저희가 이제 꼭지점을 2개를 찍어서 이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커브에 이 세팅 메뉴인데, 여기에 이제 커스텀으로 되어 있어요. 임의로 우리가 이제 조정한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돌려놓고 나머지를 보시면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세팅 값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세팅 값. 그래서 우리 라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라이터. 약간 밝아지는 거죠. 점이 몇 개 찍혔나요? 기준점 되는 2점을 빼놓고는 하나만 찍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라이터로 했고, 미디엄 콘트라스트 한번 해볼까요? 미디엄 콘트라스트. 자, 제가 콘트라스트를 전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콘트라스트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어두운 것은 더 어두운 쪽으로 움직였고, 밝은 쪽은 약간 밝게 움직였죠. 왜냐면 미디엄 콘트라스트니까. 그죠? 자, 스트롱 콘트라스트 한번 볼까요? 밝은 쪽으로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사진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그래프를 보면 밝은 쪽은 대로 증가했기 때문에 밝아진 거죠. 자, 어두운 곳은 어두워졌고, 밝은 쪽은 더 밝아졌고, 이게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라이너 컨트라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안에 선택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커브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컨트롤해서 이쁜 곡선을 만들기가 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대신에 커브를 연습하셔가지고 커브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면, 다른 메뉴들은 사실 거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커브가 편리하기도 하고 세세하게 다듬을 수도 있고 편해요, 여러모로. 그래서 커브를 많이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커브 사용법은 이렇게 점을 움직여서 보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로 이 스포이드 부분. 스포이드가 3개가 있는데, 이전에 이제 레벨은 똑같은 스포이드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커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블랙 포인트가 우리가 얘기해요. 블랙 포인트. 검은색 스포이드죠. 흰색 스포이드는 화이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는 그레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포이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자, 블랙 포인트는 이 사진에서 영인 블랙을 임의로 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블랙이다, 여기를 쿡 찍어주면 까만색으로 돼 있죠.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임의로 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화이트 포인트는 말 그대로 흰 곳의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흰색이다, 옷이 지금 까만색인데 흰색이다 하고 쿡 찍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흰색으로 변했죠. 그거에 맞춰서 다른 개조들이 알아서 변합니다. 알아서. 그죠? 알아서 변. 그레이 포인트는 뭐야? 회색이 되는 것. 회색이 되는 것을 찍어주면 그걸 기준으로 또 좌우를 어둡고 밝은 것을 맞춰요. 자,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스포이드를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때. 그래서 스포이드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냐면, 우리 이제 실습을 통해서 차후에 배우겠지만, 스포이드는 화이트 밸런스가 어긋난 사진들을 일괄적으로 맞출 때 씁니다. 일괄적으로. 자, 검은 곳을 지정을 한다 그랬죠. 그럼 검은 곳의 값은 뭐예요?
0입니다. 0. 그럼 밝은 곳의 값은 255. 즉 0에서부터 255까지의 단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어긋난 사진들은 그 0에서부터 255까지의 그 단계가 어긋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사진을 정상적인 화이트 밸런스 값, 즉 화이트 값과 그레이 값과 블랙 값을 갖는 사진으로 바꿔주는 게 이 스포이드의 역할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블랙 포인트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블랙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디폴트가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0. RGB 값이 000이죠. 00 000. 그럼 완전 흑색이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사진에서는 완전 흑색도 완전 하얀색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블랙을 완전 0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완전 0으로 놓으면 안 되고 몇 프로 정도? 한 5% 정도는 회색 값을 갖는, 한 5% 정도의 회색 값을 갖는 그런 검은색을 우리는 이제 검은색이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화이트 포인트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지금 완전 0을 갖는 게 아니죠. 250 완전 화이트였다면 255라고 돼 있어야 돼요. 255. 근데 저는 얼마 정도 놨죠? 97% 정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약간 3% 정도의 회색 값을 갖는 그런 흰색을 이제 흰색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 화이트 홀이 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 정도의 그 회색 값을 갖기 때문에 완전 흰색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이것도 현재 완전 흰색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인포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255, 255, 255 완전 흰색으로 지정을 한 건데 우리가 이 지정되는 흰색의 값을 242 정도로 맞췄기 때문에 인포에서 확인을 해보면 얼마요? 완전 흰색으로 나오지 않죠. 255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값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화이트 포인트, 블랙 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게 저장을 해두지 않으면 완전 흰색과 완전 검은색으로 얘가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체킹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한번 체킹을 하면 계속 포토잡을 사용하실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커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커브를 응용을 하면서 이미지를 보정을 하는 건 실습을 통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